한국 노인의 빈곤율 OECD 1위, 사회적 고립 치매 발병률 30% 증가, 65세 이후 삶의 만족도 50% 급락, 나이 들어 삶을 망치는 선택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살짝 따끔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다들 궁금하셨죠? 나이 들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10가지. 이거 들으시고 에이, 난 괜찮겠지 하셨나요? 아니면 또 잔소리 하겠네 하셨나요? 그렇다면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제가 이 주제를 왜 준비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50대에 은퇴한 김 씨가 있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운동을 멈추고 건강검진도 미루고 자녀들에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몇 년 뒤 그는 점점 몸이 약해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결국 그는 우울증과 고립감에 빠지게 되죠. 반면에 동갑내기 박 씨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운동을 하고 건강검진을 챙기고 새로운 취미와 모임에 참여하며 활기찬 삶을 이어갑니다. 10년 뒤 박 씨는 독립적인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김 씨와 박 씨 중 누구의 노후를 살고 싶으신가요? 아무도 김 씨의 길을 걷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몇 가지 선택이 바로 김 씨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10가지만 조심하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나이 들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10가지. 첫째, 운동을 멈추는 것. 운동. 이거 다들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실제로 얼마나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은퇴 후에 이제 좀 쉬어야겠다며 운동을 멈추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이게 노화의 급행열차라는 거 아시나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신체 활동 부족은 사망률을 2배로 증가시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근감소증을 겪고 있는데 이게 낙상의 주원인입니다. 낙상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회복도 쉽지 않죠. 여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씨는 은퇴 후 무릎도 아픈데 운동은 무리하라고 생각하며 활동을 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져 크게 넘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근력이 약해져서 그런 겁니다라는 말을 들었죠. 반면에 박 씨는 매일 30분씩 걷고 주 2회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혼자 등산까지 다니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매일 30분만 걸어도 되고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시작하셔도 좋아요. 내 몸을 움직이는 작은 변화가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검진을 미루는 것. 건강검진 다들 얼마나 자주 받고 계신가요? 나는 아직 괜찮겠지 하면서 미루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그 괜찮겠지가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시나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조기 발견이 가능한 암 환자의 70%가 정기검진을 받지 않아 병이 악화됐습니다. 심지어 심혈관계 질환은 50대 이후 매년 발병률이 10%씩 증가합니다. 박 씨는 시간이 없어서 괜찮겠지 하며 검진을 5년 동안 미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땐 암이 이미 진행된 상태였어요. 반면에 정 씨는 매년 검진을 받으면서 작은 문제도 빠르게 해결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은 나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특히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내 몸을 알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는 것. 은퇴하고 나면 사람들 만나기 귀찮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요,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마음과 몸입니다. 고립된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가 활발할수록
우울증 위험도 줄어든다고 해요. 김 씨는 은퇴 후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였습니다.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우울감이 찾아왔고 결국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면 박 씨는 매주 동네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히려 은퇴 후 더 활기찬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도 동네 커뮤니티,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계를 넓혀보세요. 사람과의 연결은 삶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넷째,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나를 돌봐주겠지라는 기대 조금은 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자녀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정말 현실적일까요? OECD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독립적으로 사는 노인보다 낮습니다. 왜냐고요? 자녀도 각자의 삶이 있고 부모의 의존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결국 양쪽 모두 부담을 느끼며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반면 정 씨는 재정적으로 독립하며 자녀와 상호지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훨씬 돈독했죠. 여러분, 자녀에게 모든 걸 기대하기보다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자녀와는 서로 응원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늙어도 배울 것 많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는데 뭘 새로 배우겠어 하고 생각하십니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에요. 왜냐고요?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뇌가 빠르게 노화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의 뇌는 마치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기능을 잃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는 것은 뇌의 신경가소성, 즉 뇌가 적응하고 변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덕분에 치매 예방률이 30%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어요.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70세의 정 씨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자 유튜브를 통해 그림 그리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나이 들어서 뭘 하겠어라는 마음이었지만 그림을 배우며 점점 재미를 느꼈습니다. 3년 후 그는 지역 전시회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반대로 65세에 은퇴한 박 씨는 이제는 쉬면서 살아야지라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점점 떨어져 스스로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무료 강의도 많고 지역 평생교육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림, 악기, 요리, 심지어 스마트폰 활용법까지도요. 무엇이든 배워보세요. 배움은 뇌의 노화를 늦추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섯째,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 자, 이번에는 식습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도 맛있는 음식 참 좋아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 드시죠? 이제 먹고 싶은 건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요, 이 생각이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짠 음식, 단 음식은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고염식 식단은 고혈압 발병률을 30%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각종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죠. 여기 두 분의 식습관을 비교해 볼게요. 박 씨는 은퇴 후 이 나이에 못 따지겠어라며 매일 짜고 기름진 음식을 즐겼습니다. 결과는요? 3년 만에 고혈압 약을 복용하게 됐고 병원비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김 씨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건강을 지켰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횟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죠. 여러분의 식단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바꿔보세요. 소금을 줄이고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작은 변화에도 금방 반응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이야말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일곱째, 경제적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 돈 얘기입니다. 사실 노후 준비에서 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한국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평균 생활비는 월 25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고작 53만 원이에요. 나머지 200만 원 가까운 차이는 어디서 채워야 할까요? 박 씨는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며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몇 년간은 괜찮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로 결국 빚을 지게 됐습니다. 반면 김 씨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하고 소액 투자로 추가 소득까지 만들어갔습니다. 그는 경제적 여유를 유지하며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규모 창업이나 재테크로 추가 소득원을 마련해 보세요. 경제적 독립은 노후의 안정감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덟째,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히는 것. 혹시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왜 그랬을까?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히는 마음은 현재를 망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추루미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을 의미해요. 김 씨는 은퇴 후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일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과거의 실수를 되새기며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반면 박 씨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현재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명상이나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긍정적인 면을 찾는 작은 노력이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날 힘을 줍니다. 아홉째, 정신 건강을 방치하는 것. 여러분,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종종 간과하곤 합니다. 왜냐고요? 나는 멀쩡해, 괜찮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신 건강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65세 이상 노인의 20%가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이런 건 당연한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병원 가는 걸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된 우울증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매 발병 가능성을 높이고 삶의 의욕을 완전히 앗아가 버리죠. 박 씨는 은퇴 후 급격히 찾아온 외로움과 삶의 변화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런 감정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일상생활도 힘들어졌습니다. 반면 동갑내기 정 씨는 비슷한 시기에 우울감을 느꼈지만 바로 정신 건강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는 상담사와 함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명상과 심리 치료를 병행하며 점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건강은 몸 건강과 마찬가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방법들을 추천드립니다. 1. 정기적인 상담. 마이너스 정신 건강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세요. 요즘은 지역 보건소에서도 무료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2. 마음 챙김 명상. 마이너스 하루 10분씩만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3. 사회적 활동. 마이너스 고립은 정신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정신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신경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고 내 마음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열째, 삶의 목적을 잃는 것.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해야 할 일이 없어졌다는 느낌이에요. 평생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그 일상이 사라지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삶의 목적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기대 수명이 23년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무기력해지고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런 무기력은 다시 건강과 정신 상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이제 쉴 만큼 쉬어야지라며 모든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반대로 박 씨는 은퇴 후 지역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여전히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취미나 목표도 훌륭한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1.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이타적인 활동은 삶의 목적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취미생활.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등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보세요. 3. 목표 설정. 매일, 매주, 매달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5,000보 걷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같은 것들입니다. 삶의 목적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작은 일이라도 의미를 부여해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빛나게 만들 겁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행복을 만듭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 절대 하면 안 되는 10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선택 중에서 바꿔야 할 것이 있었나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